그럼 딱 정해드리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종목이랑 섹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고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보면은 코치님 안녕하세요. 많이 어서 오시고 휴먼스토리 영상 보고 코치님 찾아가지고 멀리까지 왔습니다. 또 어떤 게 궁금해서 오늘은 찾아오셨는지. 지금 주식에 대해서 빨리 공부하고 싶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이제 영상 댓글 보니까 뭐부터 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이거를 댓글 남기신 분들의 마음은 이제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근데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이거보다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또 순서라든가 거기서 뭘 얻어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일단 주식 공부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사실 주식 투자를 공부한다는 게 우리가 시험 볼 것도 아니고 이 개념을 확립하기가 좀 어려운데,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떤 것들을 팔아서 매출을 만들고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고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사전적 의미의 주식 투자 공부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주식 투자의 공부는 사전적 의미의 공부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도 기본으로 깔아놔야 되고, 어떤 미래가 올 것이고 그 미래가 오게 되는 계기라던가 뭐 이벤트들, 그런 게 언제쯤 생길까,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줄까, 그런 다양한 고민들, 그리고 그거 외에도 투자라는 것 자체에 대한 공부 말고 나에 대한 공부도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의 성향은 어떻고, 나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인지 아니면은 패기 있는 그런 성향인지, 모든 것들을 종합적인 의미로 봤을 때 그런 게 이제 주식 투자 공부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해야 될 거라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각자 일하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보통 대부분의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어딘가에서 이제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을 만들어낼 건데 그 돈으로 투자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돈을 어디서 가져온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속해 있는 산업군이 되겠죠, 그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에는 전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일을 했으니까 제가 그래도 다른 분야보다는 제약 바이오 이쪽에 좀 더 배경 지식이 있을 거니까 그런 쪽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섹터에 어떤 기업들이 있고 걔네들 중에서 어떤 애가 가장 나에게 매력적인가, 가장 엣지 있는 종목 3가지 정도를 찾아서 그 기업들에 대한 아까 얘기한 사전적인 공부를 좀 해보는 거죠. 얘네들의 시가총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고 또 어떤 제품군을 팔고 있고 그 제품군을 구매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고 혹은 어떤 기업이고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하고,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하면은 이제 내가 일하고 있는 산업군에서 한 3종목 정도를 추려가지고 거기서 걔네들의 장점들 같은 거 분석해보고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좀 분석해보고,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나면은 이런 느낌으로 내가 투자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뭔가 시야가 좀 트이는 그런 느낌이 드실 거다. 근데 주식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 큰 기업들 위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고에도 이제 제가 아는 광고 관련 기업은 뭐 제일기획이나 뭐 이노션 이런 애들이 있을 건데,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죠. 광고 관련주, 광고 관련 대형주, 그런 거 한번 검색을 해서 내가 속해 있는 섹터에 어떤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검색해보면 다 나오니까. 주식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애초에 증권 앱도 없으실 건데 그냥 네이버 증권이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네이버 증권 가셔가지고 뭐 일하시면서 뭔가 접점이 있던 회사들, 뭐 거래처라던가 아니면은 뭐 납품처라던가 그런 곳들 궁금하셨던 회사들 그냥 다 검색해 보시면은 상장돼 있는 애들은 다 나오거든요. 그럼 코치님은 처음에 종근당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쪽부터 공부 시작하셨나요? 대학 동기들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다니는 친구도 있고, 뭐 선배 중 셀트리온 다니던 분도 계셨고, 주변에 이제 다양한 바이오 제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는데, 이제 거기서 어떤 것들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다녔던 종근당이나 아니면 뭐 한미약품, 뭐 유한양행, 이제 실질적으로 파이프라인이 현금 창출이 가능한 약을 이미 많이 판매하고 있고 공장을 많이 돌리고 있다거나 영업 실적에 관련된 부분에서 성과가 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최근에 좀 주가 상승이 많았던 그러니까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뭐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자기네들의 연구 실적을 토대로 투자금을 유치해서 계속 연구 활동을 이어나가서 결국에는 어떤 뭐 임상을 성공한다던가 미래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미래 가치를 당겨와서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되는, 앞서 말했던 기업들과는 성격이 달라요, 이게.
전자의 경우에는 투자를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있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이제 시장이 좋아하는 느낌의 바이오 쪽은 후자였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영업 실적으로 인한 가치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의 어떤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만 주가를 올리니까 바이오 회사들 뭐 상한가 가고 하한가 가고 뭐 급등락도 심하고 그런 것을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에서의 성향 차이 뭐 이런 건데 저의 성향에서는 좀 안 맞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이제 바이오 투자 멀어지게 된 뭐 그런 케이스였죠. 근데 코치님처럼 자신의 성격에는 어떤 투자 스타일이 어울리는지를 판단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우선은 진입을 좀 하셔야 된다. 결국 내가 시작을 해보면은 뭔가 두려움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얘네들이 어떤 영업 실적을 못 내지만 뭐 논문이라던가 혹은 어떤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에 의해서 주가 변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서 약간 두려움이 느껴졌고 또 확신을 갖게 되는 분야도 있었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반도체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반도체 섹터에 대한 공부,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공부를 막 하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과 나의 성격에 대한 뭐 메타인지 이런 것들이 같이 잘 섞이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이런 게 약간 나뉘게 되거든요. 이제 진입을 좀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의 대부분을 이렇게 넣으라는 건 아니고 한 주라도 혹은 10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진 자산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이라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면은 그 급등락을 한번 맛보면서 아 내가 이걸 견딜 수 있구나 혹은 또 너무 안 움직이는 종목에도 투자를 해보고 이제 그런 지루한 구간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그래서 지루한 구간을 버텼을 때 상승이 나오는 걸 또 내가 계속 나의 관점대로 버텨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경험을 하다 보면 쌓일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진입을 해보셔야 된다. 보초병이라도 한번 보내보시면은 그럼 모든 경험들이 쌓여서 이제 미래의 자산이 될 거니까 그렇게 일단 시도를 해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요. 코치님, 제가 직장인인데 주식 공부를 언제 얼마나 해야 될까요? 사실 이미 정답을 다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회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은 이미 다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핸드폰으로도 뭐 뉴스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특정 기업의 뭐 시가총액, 영업이익, 뭐 밸류에이션, 뭐 PER, PBR 다 계산돼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그럼 딱 정해드리면은 하실 수 있겠어요? 해봐야죠. 그럼 정해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일단 직장인분들은 평일에는 많이 바쁘시니까 출퇴근길에만 뭐 증권앱 같은 거 한번 여셔가지고 그날 관심을 좀 많이 받는 기업들 뭐 주가가 많이 오르내리거나 아니면은 뭐 뉴스가 좀 많이 나오는 기업들 그런 애들을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냥 뭐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시고 그런 이슈들에 대한 팔로우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하루를 날 잡아가지고 그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평일에 봤던 어떤 관심이 생겼던 기업들을 정리해놓고 그거를 주말에 엄청 딥하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죠. 각 잡고 특정 기업이나 섹터에 대한 어떤 최근 이슈들, 그로 인해 바뀔 미래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좀 정리해보고 그 기업이 속해 있는 섹터의 특징,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글로벌한 마켓에서 이 역할들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이고 얘네들의 실적은 또 어떻게 좋아질지, 어떻게 안 좋아질지 다양한 시각으로 뭐든지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런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 하나씩 이렇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코치님, 그러면 주식 공부를 하는 걸 약간 커리큘럼처럼 나누면 어떤 과목들이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인 매크로에 대한 공부. 매크로라고 하면은 거시경제 같은 거거든요. 뭐 미국의 기준금리라던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 이제 매크로 공부가 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은 기업에 대한 뭐 기업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합당한지, 뭐 어떤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있는지, 그것이 실현됐을 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기업 분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산업 분석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산업이 지금 어떤 업황을 거쳐 나가고 있고, 어떻게 변할 것 같고, 미래에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이제 산업 분석. 그래서 총 세 가지로 매크로, 기업, 산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과목이라고 정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 세 가지 과목을 공부하는 순서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탑다운 분석과 바텀업 분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바텀업은 뭐냐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개별 종목 하나를 찾아서 그 섹터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가는 게 바텀업이고 탑다운은 제가 주로 했던 방법인데 섹터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진 다음에 그 섹터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가장 엣지 있는 녀석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런 걸 이제 탑다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텀업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냐? 정말로 그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어야 되고, 혹은 정말 전문가 수준의 그 기업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전문가 수준의 역량이 갖춰져야지 바텀업으로는 성공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에 미치겠다, 정말로 한 기업에만 미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텀업도 괜찮은데, 너무 한 기업에 미치다 보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저의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뭔가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해서 전문가 정도의 지식을 갖춰서 그걸 자랑하려고 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돈을 벌려고 투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탑다운 쪽이 훨씬 더 수익을 낼 확률 자체는 높다. 근데 대신에 바텀업으로 잘 되신 분들은, 정말 하나에 미쳐서 잘 하신 분들은 수익률 자체는 엄청 높을 거예요. 근데 저는 수익을 낼 확률 자체가 높으면은 결국에 반복성이, 재현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계속 지속된다면은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생각을 해서 탑다운을 저는 좀 더 추천을 많이 드리는. 그러면 코치님 말씀대로면 탑다운을 하는 사람의 순서는 매크로, 산업, 기업 순으로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크로 공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든 인하든 그런 것에 의한 어떤 환율의 변화라던가, 환율이 오를 때 좋은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환율이 내릴 때 좋은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다를 거 아니에요. 평소에 경제 뉴스를 계속 보면서 그런 건 평소에 고민하는 거고, 이제 주말에 시간 내서 딱 공부하려고 각 잡았을 때는 해당 기업이나 섹터에 대한 공부를 좀 딥하게 하시는 거고. 뭐 핵심 학습 목표 정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원래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경험 다들 있잖아요. 옆에 친구에게 뭐 설명하려고 한다던가, 문제 풀이 같은 걸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게 제일 큰 공부가 되는 것처럼, 내 옆 사람에게 지금의 매크로적인 환경을 설명하려고 할 때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을 거고, 이 기업을 막 추천하려고 할 때도 이걸 왜 사야 되는지, 왜 좋아질 건지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아마 내가 아는 게 없으면은 설명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준비를 하시면은 그래도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도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학습 목표를 가지시면은 적당한 수준의 이해도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는 동안에는 실제 주식은 딱 보초만 보내놓는 거 말고는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투자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내가 너무 비중이 안 들어가 있으면은 잃어도 되는 돈 이렇게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공부라던가 투자라던가 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마 집중도 잘 안 되실 거고. 그래서 너무 적은 보초병보다는 조금은 의미 있는 정도의 진입을 추천드리긴 하는데, 아마 그마저도 좀 성향에 따라 다르겠죠. 많은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실 거고, 거기서 조금 조정을 해보면서 너무 많이도 들어가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의미 없는 금액도 들어가지 마시고, 그 정도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기 충분한 그런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점점 나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고, 뭔가 나의 그릇도 좀 알 수 있고,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나에 대한 공부, 뭐 기업에 대한 공부 두 가지 다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코치님은 처음 투자 시작하셨을 때 공부하는 단계에서 얼마 정도로 투자하셨었어요? 제가 처음 주식 투자 시작했을 때 아마 현금이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근데 그 돈 대부분을 엄마한테 줬었어요. 엄마 이제 대출 있으니까 이자 나가지 말라고. 어차피 현금 들고 있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엄마한테 줘놓고 남은 현금 한 1,000만 원 정도로 이제 투자를 시작했고, 그 당시 기억나는 이제 투자가 뭐 P&E 솔루션이라고, 지금은 원익 P&E 이렇게 돼 있을 건데, 전기차 충전기 관련 이제 제품 만드는 뭐 그런 곳이었는데, 그때 한 마이너스 한 15% 20% 가면서 뭐 종근당에서 교육 같은 거 보내서 교육 듣는 와중에 마이너스 200 뭐 이렇게 찍히니까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때 근데 월급이 얼마셨죠? 한 300에서 400 정도? 근데 그때 마이너스 200이면 꽤 크니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제가 쓰는 돈 빼고 온전하게 모으는 현금이 한 달에 한 200 조금 넘었을 거니까 한 달을 날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막 교육 들어야 되는데 집중도 안 되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그 정도의 금액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이게 투자를 지속하다 보면은 그릇이라는 게 좀 커지거든요. 그때 저는 그릇이 너무 작았고, 그런 과정들로 이제 고통들을 겪다 보면은 그릇이 점점 이제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 투자를 할 때는 뭐 마이너스 10% 20% 갔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약간 고통이 있을 정도, 그 정도의 시드로만 투자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너무 크게 해버리면은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딱 그 정도의 시드로 투자를 처음 시작해보시면은 베스트일 것 같다. 코치님, 그 운동 선수도 보면은 취미반, 그다음에 실업반, 그다음에 아마추어,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 투자도 레벨이 있나요? 제가 어제 요번 주 주말에 스키장 한번 다녀왔는데 처음 타봤거든요. 처음 타는 사람들은 당연히 초급자 코스 가서 한번 맛을 좀 보고 좀 컨트롤이 된 다음에 이제 초중급 가보는 거고, 이런 거랑 비슷하게
주식 투자도 처음 하면은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그럴 때는 일단은 초급 스키 타듯이 경험을 좀 해보고 시장을 한번 뭐 말 그대로 느껴보는 거죠. 시장을 느껴보면서 내가 어디가 관심 있고 이런 거를 깨달아가는 단계. 그래서 시야를 조금씩 넓혀 나가는 단계가 이 초급 코스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럴 때는 뭐 어떤 것들이 좋아지고 이럴 때는 어떤 것들이 안 좋구나. 관심을 가진 기업들을 조금씩 찾아보고 분석해보고 나름대로 뭐 상승 트리거는 어떤 게 있을 거고 그 근거는 뭐고 막 정리를 하다 보면은 초급 때보다는 확실히 시야가 좀 트이는 느낌이 들 건데 매크로적인 것도 조금 보게 될 거고 그때가 이제 한 중급 코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시기를 다 지나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 기업이나 뭐 산업에 대한 분석도 엄청 중요하지만 결국 나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나의 성향, 나는 어떤 투자를 지향하고 나의 뭐 장기 목표는 어떤 것이고 뭐 그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나의 그릇이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그거에 맞는 자금 운용 이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잘 버무려져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상급 코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치님, 그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주식 투자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코치님은? 초반에는 그게 비례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공부의 양과 나의 계좌에 어느 정도 비례하는 그런 곡선을 만들 것 같은데, 이게 얘기했던 것처럼 중급까지는 그게 좀 비례하는 확률이 높은 것 같고, 얘기했던 상급, 나를 아는 단계, 나의 그릇, 나의 성향, 뭐 나의 성격, 이런 나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되어 있는 상태, 거기로 넘어가면서 그게 약간은 좀 비례도가 좀 떨어지는? 왜냐하면 결국에 어떤 종목을 어떤 섹터에 투자해서 그냥 결국 고르는 단계는 이제 초중급에서 좀 더 핵심적인 부분이 될 거고 그거를 잘 고르는 게 당연히 중요하지만 잘 골라놓고도 수익을 못 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초중급 정도 단계에서는 그 어떤 걸 고르느냐가 더 중요한데 그 이후로는 그 잘 골랐을 때 정말로 잘 골랐을 때 얘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면서 뭐 나의 그릇도 좀 알아야 될 거고 뭐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종목이랑 섹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고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보면은 오르기 전에 이제 약손절을 한다던가 뭐 마침 딱 반등을 해서 자기 본전쯤 오면 이제 털고 나가는 분들 10% 20% 익절하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초중급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고 그 단계에서는 이제 공부량과 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비례하는데 그거를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상급자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멘탈적인 부분 이것이 더 갈 수 있음에 대한 확신 결국 멘탈적인 부분이 엄청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상급자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계좌 관리도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상승 추세를 가고 있다가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앞으로 갈 길이 더 많이 보인다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레버리지를 써서 비중을 더 늘리는 선택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계좌 관리라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너무 과한 레버리지 사용으로 반대 매매 위험이라던가 아니면은 계좌 관리를 잘 못했을 때 계좌 관리를 적당히 못했으면은 멘탈적인 부분으로 견딜 수 있는데 계좌 관리를 너무 못해버리면은 레버리지 같은 걸 너무 많이 써버리면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수준의 또 고통이 찾아오니까 그런 데서 털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좌 관리랑 이제 멘탈 관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구간이 되면은 공부의 양이랑은 이제 수익률이 막 비례하는 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멘탈적인 부분들, 나의 확신에 대한 그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코치님, 이 상급 가기 전에 전 초, 중급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막 강의 같은 거 듣고 이런 것도 도움 되나요? 저는 실제로 도움이 엄청 많이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PT 받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운동 처음 하면은 어떤 루틴으로 뭐 영양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자세는 좀 피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부상이 생길 수 있고 이런 걸 PT를 받으면 조금 남들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장점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돈을 지불하는 가치를 느끼는 거고 이제 뭐 강의도 비슷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저도 반도체의 딥한 부분을 공부할 때 혹은 재무제표 같은 거 공부할 때 그런 강의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혼자 찾아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리된 자료를 빠르게 시각화된 것들을 막 받아볼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활동이라 생각을 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 아마 도움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에 대해서 뭐 굳이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각자의 니즈에 따라서 뭐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냥 혼자 할 수 있겠다. 뭐 그런 분들은 그냥 혼자서 공부하셔도 충분하다. 그러면 선생님이 주식 코치로서 갖고 있는 뭐 사명감이나 각오 같은 것도 있나요? 그 휴먼 스토리 나갔을 때도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저의 어떤 그 인생관 이거는 약간 쇼앤프루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저는 저를 증명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했듯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저의 친구들, 뭐 주변 사람들 저를 따라와서 돈을 번 거를 실제로 저도 받고 거기서 증명을 한번 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그리고 이것들을 또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저의 뭐 인생관이랑 부합하는 거니까, 결국 뭐 각오라고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저의 뭐 증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이 한번 히트를 친 이후에 제가 댓글 하나하나 다 읽어봤는데, 어떤 것들이 좀 있었냐면은 주식 스터디를 만들어 달라, 뭐 네이버 카페 같은 거 하나 해주시면 안 되냐, 뭐 실제로 그 카톡 연락 오신 분도 우리 사람들 모아가지고 주식 스터디 하나 하면 어떠냐, 뭐 바쁘시겠지만 혹시 좀 고려해 보실 수 있겠냐, 이런 질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도움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뭔가 카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볼까, 뭐 지금 좀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걸 많은 요소에서 좀 고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정해지면은 영상을 찍어서 말씀드리던 아니면 뭐 게시글을 올려드리던 한번 공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히 제가 열심히 하는 분들을 좀 좋아해요. 뭐 PT 할 때도 그랬지만, PT 할 때도 운동 정말 열심히 하고 운동이 좋아서 즐거워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더 알려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 뭐 투자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 막 어떻게 보면 열정적으로 보이는 분들 좀 더 많이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뭐든지 많이 물어봐 주시면은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회원님.